네,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관련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36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대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x가 2부터 9까지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5, 6, 7, 8, 9까지 넣었을 때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x라는 공간에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분의 k, 3 넣으면 3 곱하기 2분의 k, 뭐 4 넣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9까지 넣으면 9 곱하기 8분의 k, 이게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뭐 2분의 k, 6분의 k, 뭐 72분의 k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서 부분 분수라는 걸 배우셨어요. 변형하는 거. 그러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은요. b 마이너스 a,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뭐 공수 2에서도 나오고 대수에서 이제 우리 시그마 계산할 때 아마 한번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볼 건데 공간이 좀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곱하기 1이라니까 좀 어색하시죠? 1 곱하기 2분의 k, 2 곱하기 3분의 k,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a, b, 그러니까 b 빼기 a분의 1. 그러면 여기는 1일 거고 k가 항상 남을 거예요. k. 자, k고 그 다음에 1 빼기 2분의 1. 이 첫 번째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빼기 이거니까 1분의 k. 근데 여기는 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9 빼기 8이니까 1분의 k. 그러면 여기는 8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겠죠. 얘가 1이야. 근데 공통인수가 다 k로 묶여져 있으니까 k로 묶어주시면요.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뭐 쭉 가겠죠. 8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럼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이렇게 사라지는 규칙이 보이시니까 앞에 1 남고 마이너스 9분의 1 남죠. 그럼 1에서 9분의 1 빼니까 9분의 8 k가 1이 되니까 k는 역수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8분의 9. 그래서 여기에 답은 8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게 옆에 거 볼까요? 340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 표와 같대요. 여기 표 보이시죠? 근데 어때요? 여기 뭐 K가 아이고 뭐 모르겠네. 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했죠? 1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2분의 K, 8분의 3 마이너스 K제곱, 8분의 1 K. 모든 확률 변수의 합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8 곱해볼까? 여기도 곱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2항을 하면 8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는 0이에요. 4로 나눠보죠.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아마 될 겁니다. 아, 4로 나눴는데 왜 2로 있지? 미안해요.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러면 2k, k, 마일, 마일. 그러면 2k-1, k-1은 0이니까 k가 2분의 1 또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K가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기가 1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분의 5가 돼요. 근데 확률에 마이너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K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아까 몰랐던 얘네들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K에다가 이제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4분의 1, 이거는 8분의 3 빼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네요. 그럼 요거는 8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요렇게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뭐였냐? 어머.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냐? 이거를 구해달라 했는데, 인수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여기 확률 변수는 2 또는 3이잖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2가 되는 거랑, 확률 변수가 3이 되는 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2였을 때가 8분의 1이었어요.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3이었을 때 얼마였어요? 8분의 1이었죠. 그럼 8분의 1이랑 8분의 1이랑 더하니까 8분의 2. 그러면 정답은 4분의 1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3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의 대표를 뽑았대요. 근데 이때 남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세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 대표가 될 수 있는 거는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쵸?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고 3명 뽑힐 수도 있어요. 4명은 안 됩니다. 왜? 3명의 대표를 뽑는다는데 4명이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 확률 변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요것만 선택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 연습 좀 해봐야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9 콤비네이션 3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남자 중에 4명 중에서 X명 뽑는 거니까 4 콤비네이션 X라고 하면 이게 바로 남자에서 대표를 뽑는 거. 그럼 여자는 5명 중에서 3-X, 남자를 뺀 나머지가 여학생이니까 여자 대표를 뽑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상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0, 1, 2, 3.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이거는 나이스하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제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요. 4 콤비네이션 0, 5 콤비네이션 3, 9 콤비네이션 3이니까 84분의 10가지. 84분의 10이겠네요. 약분 안 해요 라고 하면요. 예, 뭐 이따 기회 되면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 명 뽑는 경우. 아까 했던 건 84였죠? 예. 그래, 4 곱하기 10이니까 84분의 40. 됐죠? 그 다음에 2명 뽑았어요. 그럼 여학생은 한 명밖에, 여자 대표는 한 명밖에 못 뽑겠죠? 그럼 84분의 30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남자 대표가 3명일 경우. 그럼 여자 중에 대표는 없어요. 그럼 84분의 4. 자, 이런 다음에 다 더해보는 거예요. 70, 84, 84. 그럼 1. 그럼 저는 제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요거 보시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요 경우랑 요 경우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84분의 34인데 약분을 해볼까요? 42분의 17.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42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 뭐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47번 보자.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은데 뭐 구해달라 했어요? 분산 구해달라 했었죠. 자, 분산을 구하려면요. 제가 테크트리에 얘기했을 거예요. 평균을 구할 줄 알아야 분산 구할 수 있어요. 분산을 구해야만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같은 경우는 위아래 곱하는 거였고 분산은 여기다가 제곱 때리는 거 했던 거 했었죠. 예, 뭐 일단은 하기는 할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건 빨리 구하셔야죠. 다 더하면 1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1이니까 12분의 9 더하기 a가 1이 되겠네요. 그럼 12분의 3이니까 a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a는 이제 4분의 1로 바꿔놓고, 예, 그러면 이제 표가 숫자도 명확하게 다 나와 있죠? 여기 잘 나와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분산을 구해보겠다. 근데 분산 구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평균이 필요하다 했어요. 자, 평균은 위아래 곱해요. 그리고서는 더하면 되죠. 평균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제곱을 해볼게요. 1, 0, 1, 4. 그러면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4분의 1, 0, 4분의 1, 6분의 4. 3분의 2이긴 한데요. 그러면 6분의 7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분산 구하는 거. 분산은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라고 했으니 얘는 6분의 7에서 자, 실제 평균 3분의 1이었죠?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바로 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36분의 최종표수 18로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은 18분의 19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예. 뭐 347번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50번 보죠. 350번 같은 경우는요,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가 않았다고 했는데, 일단 문제 보시면요. 불량품 4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았대요. 근데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분산 뭐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3개를 뽑았으니까 불량품을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고 1개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뽑을 수도 있어요. 4개는 안 되겠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뭐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뭐 질량 함수를 만들어야 결국은 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불량품이 4개면요. 정상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 10개에서 3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10 콤비네이션 3이 분모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불량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질량함수 만들어야 되니까 불량품이 4 콤비네이션 x. 여기는 그럼 6 콤비네이션 3-x가 되는 거예요. 3개 뽑은 거예요, 3개. 자, 그러면 0인 경우 불량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10 콤비네이션 3에서 여기 4 콤비네이션 0이고, 그럼 죄다 정산품이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20이고요. 여기는 20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한 개 뽑는 경우 4 콤비네이션 1에서 6 콤비네이션 2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120,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60. 따라오셨죠? 자, 불량품이 두 개인 경우 10 콤비네이션 3에서 4 콤비네이션 2에 6 콤비네이션 1. 그러면 120에 여기는 36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칸이 없네요. 여기다 쓸까요? 10 콤비네이션 3에서 4 콤비네이션 3, 6 콤비네이션 0. 그럼 120분의 4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표로 만들게요. 불량품이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120분의 20이죠? 뭐 약분할게요. 그냥 이제 6분의 1, 요거 60으로 하니까 2분의 1, 요거는 39, 10분의 3이네요. 자, 여기는 10분의 3. 120분의 4니까 약분하면 30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이거 지금 다 더하면 1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분산 구해달라는 거예요. 분산. 그러면 분산 구하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 뭐라 했었죠? 평균 구해야 되죠. 자, 곱하면 0, 2분의 1, 10분의 6, 10분의 1. 그럼 얘는 10분의 5니까 10분의 12, 5분의 6이 평균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산 구해야 되는데, 자, 확률변수 x제곱이라고 했었죠? 0, 1, 4, 9. 그리고서는 위아래를 곱합니다. 0, 2분의 1, 10분의 12, 10분의 3. 그럼 요거는 10분의 5고요. 10분의 20이니까 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식 뭐였어요? 확률변수 x의 분산은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확률변수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어요. 얘가 2였죠. 얘는 5분의 6의 제곱. 이걸 빼셔야 돼요. 그럼 25분의 36이니까 25분의 50에서 30 빼니까 25분의 14. 요게 바로 분산. 그래서 주어진 답은 25분의 14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건 좀 풀이가 좀 길어졌죠. 예.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봤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53번 보죠. 자, 평균이 5, 분산이 4인 확률변수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호로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평균이 5고요. 분산이 4인 확률변수가 있는데 y, 응? y가 뭐지? 확률변수가 바뀐 거야 지금. 그러니까 y의 평균이 20, 분산이 b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2y, vy가 있는데 얘가 ax 하기 10 요렇게 바뀐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때의 평균이 20, 분산이 b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확률 변수가 변하면은 평균은 둘 다 살아남는다 했죠? a 평균 더하기 10, 얘가 20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요거 평균 5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5a 더하기 10은 20이니까 a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2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
여기는 필요 없다 했어요. 요거의 제곱만 살아남을 뿐이에요. a제곱 분산이 b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분산은 4라고 얘기했고요. a는 2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4니까 요게 b가 되겠죠. 그럼 b는 16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a 곱하기 b니까 a, b는 32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확률 변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위에 내용 나와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357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확률 질량 함수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1, 2, 3, 4 다 집어넣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1, 2, 3, 4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 0, 2, 4 이걸 다 집어넣어 볼 겁니다. 이걸로 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2, 0, 2, 4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요거 0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요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의 합은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거 계산하려면은 이걸 또 다 더해야 1인 거예요. 요거 다 더하면 1인 거죠. 그쵸? 그러면 다 더해볼게요. 16분의 4 플러스 4k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4k 플러스 4가 16이니까 k는 3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 예, 그쵸? 그럼 k가 3인 걸 알아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실제로 3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막연하게 보였던 이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내신 거죠. 자,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16분의 1이었고요. 여기는 16분의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5였고요. 여기는 16분의 7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에헤이. 자, 4x 더하기 3이라 했었죠. 그러면 일단은 확률 변수 다 표를 구해야 돼요. 자, 평균부터 구할게요. 자, 위아래 곱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2, 위아래 곱하니까 0, 16분의 10, 여기는 16분의 28. 그러면 16분의 36이 되는데, 그럼 요거 4로 나눠보면은 4분의 9. 얘가 평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어떻게 제곱 만들라 했었죠? 4, 0, 4, 16 이렇게 되니까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아래 따닥 곱하니까 16분의 4, 0, 16분의 4, 5, 20, 16분의 그냥 7을 할게요. 지금 우리 이렇게 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혹시 길 잃으셨을까봐.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요. 16분의 136인데 8이 16, 8이는 8, 8, 7이 56. 2분의 17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갈 길이 뭐네요? 자,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은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 요거에서 실제 평균 제곱한 걸 빼라 했죠? 4분의 9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럼 2분의 17에서요. 4, 4, 16분의 81을 뺄 겁니다. 그러면 16분의 136 빼기 81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16분의 55인 것까지 알아내신 거거든요. 이게 아까 앞에 문제에서의 풀이였던 거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다 왔다. 자, 마지막 뭐였어요? 자, 분산 4x 더하기 3이라 했으니까 뒤에는 필요 없어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분산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16 곱하기 분산이 뭐였냐? 16분의 55였으니까 약분하면 얼마? 55.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 통계 파트가 이렇게 좀 물어볼 것들이 되게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360번 보도록 하죠. 360번은요. 흰 바둑돌 2개와 검은 바둑돌 4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개, 2개의 바둑돌을 꺼냈을 때 흰 바둑돌에 나오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흰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것도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면은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고 흰 바둑돌의 개수를 x라고 하면은 2 콤비네이션 x가 될 거예요. 검은 바둑돌은 4 콤비네이션 2-x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원하는 거 0, 1, 2를 집어넣으시면은 다음 같은 확률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흰 바둑돌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분모가. 여기는 4 콤비네이션이니까 6. 그럼 15분의 6. 5분의 2가 되겠고요. 6 콤비네이션 2는 15예요. 분모가. 2 콤비네이션 1 2고요. 4 콤비네이션 1은 4니까 2, 4, 8. 그냥 15분의 8로 두시고요. 자, 그러면 흰색이 2개인 경우는 15분의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1이네요.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표를 만드는 거예요. 아, 선생님 표 만들기 귀찮아요 라고 하면요. 예, 귀찮아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걸 다 더하면 이거의 확률은 1이 나오는지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또 분산이 바뀌었어요. 그럼 또 결국은 평균 구하셔야 되겠죠? 위아래 곱하니까 15분의 10이니까 3분의 2가 평균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제곱해 주시고요. 위아래 곱하니까 0, 15분의 8, 15분의 4네요. 그럼 15분의 12니까 5분의 4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분산은요,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이니까 5분의 4에서 실제 평균 3분의 2의 제곱을 뺍니다. 그럼 5분의 4에서 9분의 4를 빼니까 45분의 왜 계산이 안 되냐? 36에서 20 빼니까 45분의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가 요겁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요. 분산이 앞뒤를 바꾸세요. 그럼 보기 좀 편해졌죠. 자, 그럼 뒤에 건 필요 없고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제곱이면 9 분산. 그러면 9 곱하기 분산이 45분의 16이었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5분의 16. 5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이렇게 표 만드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개를 골랐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어찌 보면은 되게 확률 변수가 5개인데 10%가 불량품이래요. 그러면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고 4개 나올 수 있고 5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5개를 고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불량품은 있는 거예요. 지금 제품의 10%니까 뭐 불량품은 존재해요.
0분계부터 5개까지 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다 구해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가 없죠.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사건을 이용한 게 좋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불량품이 없는 경우만 딱 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불량품이 0개일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이항분포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품의 개수를 우리는 몇 개인지 5개를 선택한다 했어요. 그 중에 10%가 불량품이니까 10분의 1. 얘가 N, 얘가 P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 불량품이 안 나오는 거는 5개 중에서 불량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하나도 안 골라지는 거고요. 10분의, 아이고야, 19가 아니죠? 10분의 9가 5개, 다 정상품인 거예요. 그럼 계산한 게 10분의 9의 몇 제곱? 5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살리는 거니까 모든 경우에서 요것만 빼는 거야. 모든 경우에서 x가 0, 불량품이 없는 경우를 빼면 1 빼기 10분의 9의 5제곱, 바로 5번.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367번 보도록 하죠. 이항분포로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10이라 했어요. 평균 공식 아시죠?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20 곱하기 p가 10이야. 그럼 p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2분의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막연한 이항분포는 20, 2분의 1인 것까지는 알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확률변수 x제곱이 뭐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공식 계속 쓰고 있잖아요. 분산 공식은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2항만 잘 넘겨주시면은 이거는 얘만 이항하면 되잖아. 분산에다가 평균을 제곱하면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명확하게 나온 이항분포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이고요. 분산 구해볼까요? N, P, Q는 2분의 1이네요. 그럼 5네요. 그럼 자, 여러분들 분산 5인 거 알아내셨고요. 평균 10이었죠?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럼 더하면 얼마인 거 알 수 있다? 105.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몇 번 했대요? 6번 반복했대요. 근데 앞면이 2개, 뒷면이 1개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머릿속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 이항분포는요. 6번은 맞아요. 6번은 했다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확률이 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그 확률은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2개, 뒷면 1개 나오는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독립시행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3개 중에서 2개가 앞면이에요. 앞면 나오는 거는 2분의 1이잖아요. 뒷면은 2분의 1. 그럼 요걸 계산하면 3 곱하기 8분의 1, 8분의 3. 얘가 바로 P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면 2개, 뒷면 1개 나오는 확률만 구해주시면 이게 바로 P의 값인 거야. 그럼 이항분포는 새롭게 설정된 거야. 6, 8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뭐 구해달래요? 평균 구해달래 했었죠? 그러면 6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4분의 9. 4분의 9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안 주어졌다고 뭐 울지 마시고요.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377번 보도록 하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항분포 요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아이고, 확률 변수가 뭐 변했대요. 근데 얘는 또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건드려 볼 수 있는 거 다 건드려 보시면 좋아요. 자, 확률 변수가 변동이 됐어요. 뒤엔 필요 없다 했죠? 요거 제곱이니까 4 분산이 32니까 그럼 분산은 얼마인 거 알 수 있다? 8인 거를 눈치를 챘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내가 요 정보를 토대로 여기에 분산 구할 수 있잖아요. 일단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np니까 3분의 1 n이에요. 정확하게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분산은요, n, p, q 계산하면 9분의 2 n이 8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9를 곱하니까 그럼 n은 36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이항분포가 뭔지를 알아낸 겁니다. 36,3분의 1이에요. 그러면 평균은 36이랑 3분의 1 곱하니까 12인 거 알아내신 거죠, 그쵸?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가 변동되는데 앞에 거랑 뒤에 거 다 살아남는다 했어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2에서 3을 더하면 24 더하기 3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답은 27인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좀만 힘낼게요. 자, 381번 보시면요. 기대값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0원짜리 동전 1개랑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졌어요. 근데 모두 다 앞면이 나오면 그 나온 동전만큼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던졌어. 그래서 만약에 앞면, 뒷면, 뒷면이 나왔어. 앞면이 나오면 이거 나온 만큼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50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뒷면, 앞면, 앞면이다. 그러면 앞면인 거 이렇게 2개 가져가니까 100원, 100원, 200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뭐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 요걸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뭐냐고 했어요. 평균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5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2개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경우는 뭐 2파이 3인 건 아시죠? 중복점이니까 8가지예요. 이 8가지 경우를 한번 쫙 써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DDD부터 합시다. DDD. 그 다음에 뒷면이 2개면 DD 앞, 뒤 앞 뒤, 앞 DD 이렇게 되고 좀 넘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앞면이 2개인 거. 앞,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 그 다음에 다 앞, 앞, 앞. 요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앞면일 때만 돈을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빵원, 요거는 100원, 요거는 100원, 요거는 50원. 자, 여기는 100원, 50원이니까 150원. 여기는 150원. 여기는 100원, 100원, 200원. 여기는 250원. 이게 바로 얻게 되는 금액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분포는요. 확률 변수 x는 0, 50, 100, 150, 200, 250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야 되니까 안 받는 경우는 8가지 중에 하나니까 8분의 1. 50원 받는 경우도 하나니까 8분의 1. 그 다음에 100원 받는 경우는 2가지네요. 8분의 2. 그 다음에 150원 받는 경우가 2가지니까 8분의 2. 칸이 부족해서 이거 다 쓸게요. 200원 받는 경우는 하나니까 8분의 1. 250원 받는 경우는 8분의 1이 되겠죠. 뭐 이거 다 더하면 8분의 3, 4, 3, 6,
7, 8. 예, 걔가 다 더하면 1이니까 제대로 했네요. 이거의 기대값이라 했으니까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구하는 거는 위아래 곱하는 거죠? 0, 8분의 50, 8분의 200, 이거 곱하니까 8분의 300, 8분의 200, 8분의 250. 그러면 300, 600, 1000, 8분의 1000 나와요. 나누면 125. 기대값은 125원이 됩니다. 3번이 되겠죠. 결국은 이 짓을 하려고 내가 왜 하고 있었나? 후회됩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정규 분포와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 예, 그 부분은 빨리 그냥 끝냅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